이 동영상은 코크에 대한 것입니다. 강의 대상은 코크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지만 이 프루프무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루프무드는 증명 시스템이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프루프무드는 휘치 증명 시스템을 컴퓨터에 구현해 놓은 것이죠. 그게 프루프무드입니다. 코크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증명 시스템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방대한 시스템입니다. 흔히들 코크는 Calculus of Inductive Construction 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컴퓨터에 구현해 놓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Calculus of Inductive Construction이 무엇인지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타이틀은 Calculus of Construction인데요. 어디 갔나? 여기에 Calculus of Inductive Construc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Calculus of Construction의 어떤 variant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대략 이게 뭔지를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근데 이 콕이 굉장히 강력하고 좋은 것인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프루프무드에 비하면은 글쎄요, 저는 좀 많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 자신이 뭐 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콕의 극히 일부만 여기서 다룰 것인데요. 그 프로포지셔널 캘큘러스, 즉 명제 논리의 증명 시스템으로서의 코크만 여기서 공부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프루프무드에는 12개의 추론 규칙이 있었는데 이들 각각의 추론 규칙을 어떻게 콕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추론 규칙이 콕의 어떠한 택틱에 대응되는가, 그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프루프무드의 추론 규칙과 콕의 택틱이 1대1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둘 사이에 대략적인 대응이 있다고 말하면 과히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콕의 공식 사이트로 가볼까요?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콕을 사용하려면 먼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여기 get coke 8.8.0 이러면 되죠. 여기서 매킨토시에 설치하려면 이 첫 번째 이 파일을 다운받으면 되고, 둘 다 윈도우 시스템에 설치하는 건데 요거는 32비트 머신, 요거는 64비트 머신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눅스라든가 어떤 유닉스 시스템에 설치하려면 그때는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이거나 상관없겠죠. 이거 다운받아서 직접 컴파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제 콕을 설치한 다음에는 뭘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냐 이건데요.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도큐멘테이션이 있죠. 뭐 레퍼런스 매뉴얼 뭐 이런 게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레퍼런스는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보면 여기 코가트,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도큐멘테이션들 중에서 이 위에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것, 책이죠. 코가트라고 부르는 건데 제목이 좀 사실은 좀 깁니다. Interactive Theorem Proving and Program Development, COGART, The Calculus of Inductive Constructions. 좀 복잡합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됐죠. 2004년이니까. 근데 이 책이 뭐 대단히 컴프리헨시브하고 좋은데 적어도 혼자 공부하기에는 그리 좋은 책이 아닙니다. 혼자 공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한결 나은 것이 이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즈라고 하는 사이트죠. 세 개의 볼륨으로 되어 있죠. Logical Foundations, Programming Language Foundations, 그리고 Verified Functional Algorithms. 이 두 개의 볼륨은 주로 컴퓨터 과학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둘 것이고, 근데 저는 수학자라 하더라도 이 볼륨 1만 공부해가지고는 좀
이 타입 이론 이쪽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다 섭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 파운데이션의 볼륨 1, 즉 로지컬 파운데이션은 혼자 공부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교재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컴퓨터 과학자, 그 중에서도 특히 펑셔널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지 않은 보통의 수학도라면 역시 이 로지컬 파운데이션도 독학을 하거나 또는 스터디 그룹을 이루어서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추론 규칙 12개를 코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설치되는 프로그램의 화면은 아니고요. Proof Genera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Proof General에 대한 정보는 아까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면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스크립트 윈도우,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기서 에디팅을 하고 뭐 이런 화면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goal 윈도우라고 합니다. goals 여기 써 있네요. 이 윗부분이 너무 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메시지 윈도우. 이 각 영역에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줄씩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실행됐죠. variables ABC, proposition type. 여기 뭐 이렇게 뜨는데, 이런 메시지가 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warning 이런 거 있는데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B, C는 그 propositional letter, 그 명제 논리의 그 문자, 명제 문자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example은 AND 속어에 대한 건데요. A and B로부터 A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골 윈도우에 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AND 엘리미네이션은 원래는 이 가설 부분에 A and B가 있고 이 결론 부분에 A가 있고 이런 건데요. 이 콕에서는 우리가 가설을 먼저 주지 못합니다. 가설은 전부 이러한 그 함의문, implication formula의 그 antecedent, 전건에다가 가설들을 몰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goal이고요. goal. 이 부분은 context라고 합니다. context. 컨텍스트는 가설들의 집합, 이렇게 보면은 뭐 대략 맞는데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proof라고 있는데 이 proof라는 명령은 이제 proof를 시작한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요거는 코멘트입니다. context and goal.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 윗부분이 context, 밑부분이 goal입니다. intros h라는 그런 명령이 있네요.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볼까요? 원래 goal이 이랬는데 goal이 바뀌었죠 지금. goal의 전건이 컨텍스트로 올라가면서 h라는 이름이 붙었고 goal의 후건은 여기 a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intros h의 효과입니다. h는 여기서 제가 이름을 임의로 준 거죠. h, hypothesis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h라고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a and b로부터 a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 destruct라고 하는 명령을, 택틱이죠. 이게 택틱. 그러면 h가 ha와 hb 두 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바뀐 거죠. 아까는 a and b였는데 이제는 a라고 하는 가설과 b라고 하는 가설 두 개로 이루어진 컨텍스트가 여기 생긴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우리의 goal과 이 HA가 일치합니다. 이럴 때 apply라고 하는 택틱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서 no more subgoals. 이제 증명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QED까지 해주면 이 방금 제가 이름 붙였던 AND elimination L,
이것이 이제 define 됐다. 증명이 끝난 거죠. 제가 한 라인씩 실행한다, execute, 실행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키보드로 다 하기 때문에 도대체 뭘 한 건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위에 조금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 라인을 실행한다는 요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나가죠. 그러면서 백그라운드 색깔이 좀 파랗게 바뀌죠. 이런 게 이제 한 라인씩 실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한 라인씩 다시 undo 하는 거죠. undo. 그리고 여기까지 뭐 이렇게 여기까지 한꺼번에 실행하려면 요겁니다. 이렇게 쫙 실행이 되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여기다가 carrot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다시 쭉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맨 위로까지 undo. 여기는 이 파일의 맨 마지막까지 프로세스하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리죠. 코크 IDE는 이거랑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 거의 비슷한 버튼들이 다 위에 있습니다. 코크 IDE를 사용하신다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버튼을 찾아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 키보드를 지금 쓰고 있죠. 다시 원래 보내고 두 번째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그젬플이랑 뭐 대동소이하죠. 여기서는 A and B에서 A를 얻었고 여기서는 A and B에서 B를 넣는 거죠. 여기는 left, right라고 썼는데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저 이름 붙인 거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은 여기서는 인트로스 뒤에 내가 H라고 이름을 주었고 여기서는 이름을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destruct H 뒤에 as HAHB라고 썼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거의 같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키워드가 많죠. variables, prop, example, proof, intros, destruct as, apply, QED. 뭐 간단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걸 지금 소개해드려서 조금 혼동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경험을 쌓으면서 이게 쉽게 느껴집니다. 그럼 아까랑 같으니까 설명드릴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코크가 알아서 이름을 주는데 그냥 H로 준 겁니다. 사실 아까 H를 쓸 필요가 없었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destruct. 이번에는 약간 다르죠. 아까는 H가 HA와 HB로 destruct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H와 H0로 이렇게 이름이 붙었네요. 참고로 이 destruct는 뭐 파괴한다, 뭐 파괴는 아니고요. 이 construct에 대응되는 말입니다. constructor.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나중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왜 이것을 destruct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하면 뭐 똑같죠. apply H자로. QED 똑같죠. 이 QED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요, 이 QED를 안 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check 해가지고 만일 and elim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실행하면은 이렇게 이 메시지 윈도우에 end elimination R이 뭔지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뭔지를 좀 부정확한 말이죠. 어떤 타입인지를 이것이 타입이 이런 명제가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근데 만약 QED를 안 썼다면 이게 안 되죠. 이렇게만 했다면은 no more sub goals니까 증명은 분명히 끝났는데 그래도 체크하면은 에러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 QED가 뭐 증명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건 다시 지우겠습니다. 체크. 당연히 참 지금 이것도 해보죠. end intro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아직 실행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나갔고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이그젬플입니다. end intro.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A 그리고 B라고 하는 두 개의 가설을 여기다 놔야 되는 거고 A and B를 결론으로 놔야 되는 건데 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프 시작을 하고 인트로스 하면서 이름을 주었습니다. HA
그 다음에 인트로스 HB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요. 고울이 지금까지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엔 고울이 두 개로 스플릿 됩니다. 그래서 two sub goals, 첫 번째 서브 고울, 두 번째 서브 고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하나씩 이제 고울을 성취해야죠. 처리해야죠. 여기 요 마이너스가 이걸 뮬릿이라고 합니다. 뮬릿 네거티브 is not really necessary. 뭐 하여튼 일단 사용을 했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고울은 일단 사라지고 첫 번째 고울에 포커스 초점을 두라는 얘기죠. unfocused가 하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울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컨텍스트가 나타나고 두 번째 고울이 있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뮬릿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뮬릿을 안 쓰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쓰는 편인데 다시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됐는지 스플릿을 했고 뮬릿 없이 증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좋은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뮬릿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됐고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해 보면요. 콕의 프루프들은 다이내믹합니다. 다이내믹하다는 얘기는 컨텍스트와 고울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이 코드만 봐가지고는 이 증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간단한 거 아니면 알기가 힘듭니다. 뭐 여기 나오는 example들은 다 간단하니까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non-trivial한 증명이라면 그 코드만 스크립트만 봐가지고는 증명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계속 실행을 해가면서 이 goal 윈도우와 메시지 윈도우를 봐야지만 증명을 다 이해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하면 프루프 모드라던가 그리고 기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증명 시스템은 전부 다 스태틱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컨텍스트는 가설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가설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중에 원하는 걸 골라 쓰면 됩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set이죠. list가 아니라 set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없다는 얘기고 you can use any one of them, anyone. 순서에 상관없죠. at any time, 언제든지. The order in the list doesn't matter. 이 하이포테시스가 막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고울도 여러 개 명제들이 고울에 있는데 이건 스택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맨 위에 거 You must get rid of the topmost goal first. 맨 위에 거부터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저 뒤에 거, 난 뒤에 거 먼저 할래. 그거 안 됩니다. 대략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와볼까요? 이번엔 end intro 3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A, B, C 세 개로부터 이 A and B and C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이렇게 서브 고울이 딱 하나 생기고 인트로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겠습니까? 한꺼번에 가설 3개가 도입되죠. 컨텍스트에 원소가 3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일부러 제가 뮬릿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플릿 다음에는 이렇게 뮬릿을 사용해서 각 경우마다 하는 건데 이번엔 안 하고 또 하겠습니다. 그냥 왜 했냐 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 3층짜리 스택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A, B, C 하나씩 차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했지만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example은 똑같죠. add intro 3 prime인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여기 괄호를 안 쳤죠. 그럼 이게 사실은 괄호가 뒤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다시 괄호를 지우고 보죠. 인트로스를 해주고 뭐 아까랑 같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스플릿 했을 때 이게 A와 B and C로 갈리는 거죠. 이때 스플릿을 또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A는 스플릿 할 수가 없죠. 이 두 번째 서브 고울을 스플릿 해야 되는데 고울은 항상 맨 위에 거부터 처리하기 때문에 스플릿을 또 쓰면 안 됩니다. 그냥 A를 먼저 처리를 하죠. apply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스플릿을 하고 이런 식으로 H0, H1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죠. 간단한 example이었고, 그 다음에 implication elimination, 이면 소거죠. 이면 소거. 이면 소거라는 게 참 이걸 콕에서 이거를 대응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면 소거라는 건 원래 A 이면 B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다. 그로부터 B를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수밖에 없겠죠. 인트로스 H1, 인트로스 H2 해주면 이 두 개가 비로소 이제 두 개의 가설이 생긴 거고 이걸로 이 두 개로부터 B를 얻는 거죠. 근데 여기서 H1을 apply 할 때 apply H1 in H2 처음 나오는 구문이죠. 지금까지는 항상 apply였는데 여기는 apply in입니다. 여기서 apply를 한다면 H를 어디다 apply 하느냐? goal이죠, goal. 이거 이랬지? apply to goal. 뭐 정확히 말하자면 apply to the first goal, goal 스택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apply H2에 아무것도 안 쓰면 goal에다가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가설을 컨텍스트 내 다른 가설에 적용할 때는 in을 씁니다. to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in을 쓰더라고요.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H1을 H2에 apply 하면 B가 생겨야겠죠. 그러면서 이 B가 H2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다이내믹한 거죠. 이 컨텍스트가. 그럼 이제는 쉽죠.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이전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여기가 인트로스 하나만 가지고 그냥 처리했습니다. 여기는 두 개 했었는데 보죠. 한꺼번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 도입인데 이게 좀 표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면 도입이라는 것은 A를 가정하고 B를 얻었다면 그것으로부터 A면 B라고 하는 명제를 얻을 수 있다. 쓰고 나니까 굉장히 이상해지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This is the same as input elim.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 괄호가 있긴 있지만 이 괄호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죠. 어차피 right associative 오른쪽으로 결합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그 implication connective는 말이죠. 그 프루프 모드의 그 추론 규칙 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요. implication은 콕에서 그 붙박이로 처리된다고 할까요? built in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어떤 뭐 추론 규칙에 시킬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말이 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쩌면 그냥 인트로스가 이면 인트로에 대응되고 apply는 이면 소거에 대응된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뭐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